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이 넘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여러분도 시댁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황당한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였어요. 위로 형 둘이 있었죠.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시아버지는 술 한 잔 걸치시면서 유머러스한 농담도 던지셨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웬걸,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저보고 계속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음식이 되겠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렇게 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 음식은 좀 달라서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저를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지적하시니까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솜씨가 없네. 라는 말씀만 돌아왔죠. 한 번은 정말 참다 제가 말해버렸어요. 어머님, 솜씨가 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저도 혼자 자취할 때는 잘만 해먹고 살았거든요. 어머님처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적어도 굶어 죽진 않았어요. 혹시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실까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요즘 며느리들은 말대답도 참 이라고 중얼거리셨죠. 그래도 그 후로는 조금 덜 지적하시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좀 그러시는 것 같아. 계속 내가 하는 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남편은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에이, 엄마가 그럴 리가 있어. 엄마는 항상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냥 내가 예민한 거 아냐?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엄마 편이구나. 하지만 처음이라 그러려니 했죠. 누구나 첫 명절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느 주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해주셨는데 상을 차리시더니 고기는 전부 남편 앞에만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반찬과 국만 있었죠. 아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입맛에 딱 맞게 했어. 남편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에게 고기를 나눠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이가 없어서 슬쩍 물었죠. 어머님, 저도 갈비 좀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의 대답이 정말 황당했어요. 아이고, 너는 살 좀 빼야지. 이렇게 먹다가는 더 살찔나. 아들은 일도 많이 하고 힘을 써야 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해.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렇게 뚱뚱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밥상에서 바로 맞받아치기도 그래서 꾹 참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갈비는 다 당신만 주시고 나한텐 안 주시더라. 좀 서운했어.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또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내가 안 집어먹은 거 아니야? 엄마는 항상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인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부정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이 결혼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됐어요. 각종 집안 행사 때마다 제게는 항상 심부름만 시키시고 좋은 음식은 다 남편이나 시동생 앞에 놓으셨죠. 남편 옷은 매일 세탁해 주시면서 제 옷은 빨래통에 그대로 놔두시고요. 가장 심했던 건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제게 선물을 주면서 외식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죠. 오늘 우리 집에 와. 내 시동생이 오늘 승진했다고 하더라.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 저는 속으로 오늘 제 생일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벌써 시어머니께 예,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날도 결국 시댁에서 시동생 승진 축하만 하다가 왔어요. 제 생일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항상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저는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취급하셨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있었는데도 정작 먹을 땐 남은 음식이나 겨우 먹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대충 받으시더니 묻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버리셨어요. 반면 시누이가 가져온 선물은 얼마나 자랑하시던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딸이 이렇게 비싼 선물을 다 했네. 어머, 이거 얼마나 했니? 아이고, 내가 돈 들여서 이런 거 사주고 넌 정말 효녀야. 그 자리에서 저는 또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가끔은 남편이 제 편을 들 때도 있었지만 그건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뿐이었어요. 시댁에만 가면 그는 엄마의 아들이 되었죠.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제 옷장을 뒤지더니 제 코트를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언니, 이거 좀 빌려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남편을 통해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누이에게 연락했대요.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여동생이 그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가지고 싶대. 괜찮지? 어차피 너 요즘 안 입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코트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너스 받아서 처음으로 산 명품 코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줘버리라니요? 하지만 또 시끄러워질까봐 그냥 넘어갔죠. 이제는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급히 친정에 가봐야 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김장 좀 도와줘. 아들이 김치를 무척 좋아하잖니. 저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내일은 꼭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일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아직 위독한 것도 아니라며? 우리 아들 김치 못 먹이게 할 거야? 결국 남편까지 나서서 저에게 시댁에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괜찮을 거라면서요. 그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시댁에서 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에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져 계셨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이 지쳤어요. 이제는 시댁에 가는 것도 남편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어졌죠. 친정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더 큰 위기는 제가 임신했을 때 찾아왔어요. 입덧이 심해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입덧이 심하다고 양해를 구해도 말이 안 통했어요. 임신했다고 뭐 특별한 거 있어? 나도 3남매 다 낳았지만 그런 식으로 꾀병 부리지 않았어. 어서 와서 아들 반찬 좀 해줘. 결국 입덧이 심한 상태로 시댁에 갔죠. 그런데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설거지부터 빨래, 청소까지. 남편은 TV만 보고 있고요. 그러다 어지러워서 잠시 앉았더니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얼른 하지 못해. 우리 아들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데 너는 좀 움직여.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혹시 이게 제 상상인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그저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고 결국 유산 위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첫 아이인데.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안정을 취하면서 아이는 지킬 수 있었어요. 퇴원 후 저는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해야지라고 고집하셨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줬어요. 엄마, 아내가 좀 쉬어야 해요. 친정에서 편하게 있게 해주세요. 한 달간 친정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죠.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참지 마라.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상태가 좋아지면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여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관계도 망가질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해. 남편은 처음에는 평소처럼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자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어요. 결국 남편도 인정했어요. 내 말이 맞아. 엄마가 가끔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의 얘기해 볼게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내 와이프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더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출산 준비를 위해 아기 용품을 쇼핑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애 이름은 내가 지어줄 거야. 내 남편 이름도 내가 지었는데 손주 이름도 당연히 할머니가 지어야지. 이미 남편과 함께 고민해서 정한 이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안 전통이 있어.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짓는 거야. 내가 뭘 알아서 이름을 지어?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이 이름은 저희가 이미 정했어요. 저희 아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폭발하셨어요. 뭐,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우리 아들은 뭐 하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달랐어요. 엄마, 아이 이름은 저희가 결정할게요. 엄마 의견도 들어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해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동원해서 저를 예의 없는 며느리, 아들을 뺏은 요부라고 욕하게 만들었죠. 시누이는 제게 직접 문자까지 보냈어요. 언니,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면 어때서? 그 즈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댁 문제로 밤마다 울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지금 이 상황이 나도 너무 힘들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도 깊이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당분간 연락을 줄이고 출산 후에 천천히 다시 만나자고 말씀드렸죠. 물론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산 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남편에게 연락했고 그는 바로 회사에서 뛰쳐나와 병원으로 왔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제가 분만실로 들어갈 때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밖에서 기다려. 엄마가 들어갈게.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다행히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제가 들어갈게요. 아내가 저를 원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보였지만 결국 물러서셨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죠. 분만실에서 힘든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그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엄마에게도 선을 긋겠다.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제 남편이 진정으로 남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옮겨진 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자를 보시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셨죠. 아이고, 내 손주 귀엽다. 이제 우리 집에서 키워야겠네. 너희 집은 너무 좁잖아.
내가 키울게. 손주는 할머니가 키워야 제대로 크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예요. 엄마 도움은 고맙지만 아이 부모는 저희예요. 시어머니는 대노하셨어요. 뭐? 내가 감히 엄마한테 그런 말을?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자 남편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아이까지 엄마 마음대로 할 순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아빠고 아내는 엄마예요. 우리 아이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며칠간 연락이 없었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몹시 화가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걱정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제 편이었어요. 내가 우선이야. 우리 아이가 우선이고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야.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죠.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라 더 놀랐죠. 우리 아들이 어제 얘기했더구나. 사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방관했던 것 같아. 마누라가 며느리한테 좀 지나친 것 같은데도 말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할 말이 있지 않아? 시어머니는 굉장히 불편한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서서히 표정이 누그러지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나도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어제 말을 하더라. 자기 어릴 때 내가 했던 것들, 아들이라고 항상 특별 대우해줬던 것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웠대.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똑같이 하는 게 싫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사실 너에게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뺏길까봐 그랬나 보다. 나도 시어머님한테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아들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죠. 시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휴,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도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었어.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단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도 시어머님을 이해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러셨다는 것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 가정의 일원이고 여보의 아내예요. 아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우리 손자도 봐야 하고 나도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나 봐. 큰 전환점이 왔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죠.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나 남편이 조용히 타일러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갈비찜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너 산후조리 하느라 힘들지? 내가 영양 보충하라고 갈비찜 했어. 특별히 너 입맛에 맞게 했으니까 많이 먹어.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요리를 해오시다니. 그것도 전에는 저에게 주지 않으셨던 갈비찜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갈비찜 그릇을 내려놓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보셨어요.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동안 많이 못됐지? 며느리한테 갈비는 한 점도 안 주고 파김치만 먹으라고 했으니.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갈비도 같이 먹자. 파김치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몇 주 후
아이 100일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시댁에서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친정에서 하는 게 어때? 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말 놀라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100일 잔치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며느리를 잘 대해주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놀라시면서도 감동하셨는지 두 분이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날 100일 잔치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반전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셨죠. 사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나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대우를 받았거든. 갈비는 시아버지, 시동생 앞에만 놓고 나는 파김치만 먹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내가 그 아픔을 또 전해버렸구나 싶어 너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죠. 그동안 겪으셨던 상처를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악순환을 끊기로 하셨어요. 그런 전통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 우리 손주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오랫동안 안고 있었죠.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제가 시댁에 가면 제일 좋은 음식을 저에게 먼저 주시고 가끔은 남편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기도 해요. 남편이 투덜거릴 정도로요. 에이, 엄마가 이제는 와이프만 좋아하네. 나는 어떡해.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 컸으니까 괜찮아. 이제 며느리를 더 챙겨줘야지.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하셨는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제 앞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놓아주셨어요. 며느리, 많이 먹어. 요즘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아휴, 내가 너무 몰라봤구나. 이제는 며느리 건강이 최우선이야. 시영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하네. 엄마가 갈비는 아들만 주고 며느리는 파김치만 먹으라고 했다더니 이제는 반대로 하시네. 모두가 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가 달라졌어. 갈비는 며느리 먼저, 아들은 파김치. 다들 박장대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는 갈비 한 점을 집어 남편 앞에 놓으시더니 파김치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아들, 파김치 많이 먹어. 건강에 좋아.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죠. 가끔은 변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병원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것,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던 결정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시어머니와 가끔 의견 충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지난 명절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요리 비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자신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 반이 지나 이제 우리 아이는 2살이 되었어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주실 때도 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아들 셋 키워봤으니 다 안다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세요. 며느리,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너희 육아 방식을 존중할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예요.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조그만 액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안에는 조그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선물이라니.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걸까요? 우리 며느리에게 미안했어. 고마워. 사랑해. 짧지만 깊은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보고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갈비든 파김치든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어떤 관계도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시댁과의 관계로 힘드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지지가 중요하죠. 함께 노력하면 어떤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저와 시어머니처럼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식탁에서는 갈비는 물론 모든 음식이 공평하게 나눠진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농담 삼아 이건 며느리 앞에만 놓자라고 하실 때면 우리 모두 그때를 기억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음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 전통이 우리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갈비는 아들만 주고 며느리는 파김치만 먹는 그런 가정은 이제 우리 집에선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